손흥민 영입 총력전 시작됐다. 리버풀, 손흥민 1,500억에 계약하겠다. 토트넘 붕괴 사실 파악한 빅클럽들의 손흥민 가로채기 기습 발표 눈치싸움 이럴 수가. 4분이면 충분했다.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자마자 득점포를 가동하며 침묵에서 벗어났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과 벌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홈경기에서 1에서 0으로 앞서던 후반 23분 교체 투입. 4분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토트넘이 자랑하는 손흥민 해리 케인 30 듀오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낸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골이었다. 케인이 역습 상황에서 왼쪽으로 쇄도하는 손흥민을 보고 상대 수비 사이로 패스를 찔러줬고, 손흥민은 강점인 속도를 살려 공을 잡은 후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손흥민의 리그 5호이자 올 시즌 9번째 골. 이 골로 손흥민과 케인은 EPL 역대 최다골 합작 기록을 45골로 늘렸다. 토트넘은 앞서 후반 11분 터진 에메르송 로얄 24위 골까지 더해 2대0으로 승리하며 13승 3무 8패, 승점 42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뉴캐슬, 승점 41을 제치고 리그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경기 전인 18일 손흥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부진과 관련해 나를 향한 비난에 100% 동의한다. 경기 영상을 다시 보며 어떻게 더 나아질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프레스턴과의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경기에서 2골을 몰아쳤지만 이후 다시 침묵에 빠졌다. 지난 시즌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리그 득점왕 23골까지 거머쥐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현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결국 손흥민은 21경기를 벤치에서 출발했다. 손흥민이 올 시즌 부상이 아님에도 선발로 나서지 못한 건 작년 9월 레스터시티와의 리그 경기 이후 두 번째였다. 당시 리그 첫 6경기에서 침묵하자 선발에서 빠진 손흥민은 후반 조커로 나서 13분 동안 3골을 몰아쳤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손흥민은 후반 히샤를리송 26 대신 들어가자마자 부지런히 달렸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손흥민이 순간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가자 역습엔 활기가 돌았고 결국 직접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EPL 사무국이 발표한 경기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에게 7에서 8점대 높은 평점을 매겼다. 반면 손흥민 대신 선발 기회를 잡았던 히샤를리송은 힘없는 정면 슈팅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날리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경기 후 벤치에 있고 싶어하는 선수는 없다. 어떻게 팀을 도울지 생각했고 팀에 도움이 돼 기쁘다 라고 말했다. 현지 중계 카메라도 전반전 벤치에 앉은 손흥민이 낯선 듯 수시로 그를 비췄다. 손흥민은 경기 흐름에 집중하면서도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할 때 좋은 모습을 보이자 영국 현지에선 손흥민은 교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 BBC는 손흥민을 벤치에 둬서 더욱 화나게 해야 하는가 라며 전 토트넘 공격수 로비키는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는 불만으로 가득 차지만 손흥민은 그렇지 않다. 기회가 왔을 때 욕망이 생기고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수술받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신 토트넘을 지휘하는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수석 코치는 손흥민은 현재 100%가 아니라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완승을 거둔 후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토트넘 구단은 경기 중 온라인에서 손흥민을 향한 부끄러운 인종차별적 욕설이 있었던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웨스트햄 팬들이 SNS, 소셜미디어에 개고기나 먹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계정들은 비공개 상태다. 토트넘은 우리는 손흥민과 함께 선다.
소셜미디어 회사와 당국이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손으로 눈을 찢는 행위 등 인종차별을 당한 바 있다. 2. 포체티노. 첫 영입작부터 실패 플러스 대망신, 친정팀 연봉 2배 제시에 사실상 항복.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기자, PSG, 파리 생제르맹, 이 첼시가 제시한 연봉의 3배를 부르면서 마누엘 우가르테, 스포르팅 CP, 영입을 앞뒀다. 지난해 여름까지 PSG를 지휘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첼시 신임 감독의 첫 영입작을 망쳐놨다. 이적 시장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5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PSG가 우가르테 영입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로마노는 이날 첼시는 마누엘 우가르테 레이스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PSG가 레이스 선두에 서 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우가르테는 첼시 이적에 대해 열려 있었지만 PSG가 더 좋은 제안을 했고 첼시는 우가르테에 시장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 라고 덧붙였다. 2001년생 어린 우루과이 미드필더 우가르테는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 약 839억 원로 알려져 있다. 첼시와 PSG 모두 우가르테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지만 선수와의 개인 합의에서 PSG가 앞서면서 영입 레이스를 주도하게 됐다. 포르투갈 유력지 헤코르드에 따르면 우가르테는 연봉 350만 유로, 약 49억 원을 제의한 첼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체는 메디컬 테스트 일정도 잡혔다며 사실상 첼시행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런데 PSG가 우가르테를 품기 위해 첼시가 제시한 연봉의 약 300인 1000만 유로, 약 140억 원을 제시하면서 우가르테 첼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마노는 PSG는 어제 개선된 개인 조건으로 합의했기에 우가르테 영입에서 매치 포인트, 경기의 승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1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를 완료하기 위hen PSG와 스포르팅은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첼시는 여전히 PSG가 제시한 새로운 조건에 맞설 의사가 없다 라고 했다. 첼시가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한편 우가르테의 PSG 이적이 가까워지면서 첼시 새로운 사령탑 포체티노 신임 감독은 원하던 선수를 친정팀에게 가로채기를 당한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 포체티노 감독은 2021년 1월부터 2021-22 시즌까지 PSG를 이끌었으나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여름 시즌 개막을 앞두고 PSG 감독직에서 경질됐다. PSG에서 경질된 후 1년간 휴식기를 가진 뒤 첼시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직에 복귀한 포체티노 감독은 부임 선물로 우가르테를 원했지만 PSG가 회방을 놓으면서 차선책을 찾게 됐다. 3. 아스널, 구두 합의, 오른쪽 화살표 첼시, 무드리크 기업 안락, 1130억 MF 쟁탈전. 아스널이 오랫동안 공을 들인 모이세스 카이세도 20일 브라이턴을 품에 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더선은 5일 한국 시각 에콰도르의 테라 데포르테스를 인용해 카이세도가 아스널 이적을 위한 개인적 조건에는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에콰도르 출신의 카이세도는 2021년 2월 브라이턴에 둥지를 틀었다.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이다. 지난 시즌 6개월 임대를 떠나기도 한 카이세도는 올 시즌 브라이턴 중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7경기를 포함해 43경기에 출전했다. 브라이턴은 올 시즌 6위를 차지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획득했다. 아스널은 1월 겨울 이적 시장부터 카이세도의 영입을 노렸다. 이적료가 무려 7천만 파운드, 약 1130억 원이었다. 카이세도는 이적을 바랐다. 그러나 브라이턴이 이적을 거부하면서 영입은 불발됐다. 카이세도는 아스널뿐만 아니라 첼시와 리버풀도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카이세도가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에 출전하는 아스널의 손을 일단 잡았다. 아스널은 그라니트 샤카가 올 시즌 후 팀을 떠난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샤카의 빈자리를 카이세도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수는 키를 쥐고 있는 브라이턴이다.
첼시는 1월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하이제킹한 것처럼 더 높은 이적료로 브라이턴을 유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EPL 12위에 그치며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 불발은 악재다. 반면 리버풀은 카이세도 영입 전에 한 발을 빼고 있다. 7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4. 유리몸 전락한 축구도사 리버풀 재계약 안 한다.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5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오는 2024년 계약 만료를 앞둔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계획이 없다 라고 보도했다. 티아고는 지난 2020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리버풀에 입단했다. 이적료가 2200만 유로, 약 307억 원에 불과한 덕분에 알짜 영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영입의 효과는 훌륭했다. 티아고는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싱력으로 리버풀에 부족했던 창의성을 불어넣었다. 덕분에 리버풀은 22분의 21 시즌 FA컵과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상이었다. 경기에 나오면 놀라운 기량을 보여줬지만 결장이 너무 잦았다. 기록에 따르면 티아고는 리버풀 입단 이후 부상으로 인해 66경기에 결장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햄스트링 부상과 엉덩이 부상에 시달렸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기량도 예전 같지 않았다. 결국 리버풀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잦은 부상으로 인한 티아고의 몸 상태를 의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재계약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올여름이 티아고의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절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적을 허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5. 속보, 메시 아버지. 바르셀로나 회장 집 입장, 친정팀 복귀 단판, 사우디행 통보 수순? 엑스포츠뉴스 이현석 기자, 리오넬 메시의 에이전트이자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바르셀로나 회장 후안 라포르타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메시의 행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스페인이 떠들썩하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기자 후안 마르틴은 5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메시의 아버지가 라포르타 회장과 만났다 라고 보도했다. 마르틴은 그는 라포르타 회장 집에서 만나 메시의 복귀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라며 이번 호르헤 메시와 라포르타 회장의 만남으로 메시의 차기 행선지가 바르셀로나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메시는 지난 3일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소감을 발표하며 올 시즌 이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확정됐다. 그의 이적 발표가 진행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메시의 차기 행선지에 쏠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 리그 알힐랄은 메시의 4억 유로, 약 5,600억 원, 위 연봉을 제시하며 그를 중동으로 유혹했다. 최근에는 알힐랄이 오는 6일 메시와의 계약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메시가 계약을 수용한다면 곧바로 공식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와 지구촌 축구 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메시는 아직 유럽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친정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여러 제안을 기다리기 위해 알힐랄의 제안을 보류해 뒀다는 소식도 있어 향후 24에서 48시간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시기로 간주된다. 이런 가운데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가 라포르타 회장을 직접 집까지 찾아가 만난 것이다. 언론 보도대로 메시의 복귀를 논의했다면 바르셀로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시가 알힐랄이 아닌 바르셀로나를 택한다면 사우디가 제시한 천문학적인 연봉 대신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까운 주급을 받으며 뛰어야 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는 메시 영입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선수 영입, 임금 삭감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며 메시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복귀할 수 있다면 무료로 뛸 생각도 있다는 소식이 스페인과 영국 현지에서 등장한 적도 있어 주급 자체는 바르셀로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긴 하다. 일각에선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바르셀로나를 찾고 협상하는 척하는 모습을 사우디행을 위한 위장 전술로 보기도 한다.
바르셀로나와 아릴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메시가 이번 아버지와 라포르타 회장의 만남으로 친정팀 복귀라는 축구 팬들의 낭만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